네, 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 공학센터 소프트웨어 공학 기술팀 장원석 책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좀 많이 더우시죠?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먼저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깐 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실 저희가 지식경제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오고 나서 참 여러 가지로 바빴습니다. 요즘 뭐 정치적으로 참 문제도 많잖아요. 뭐 NLL이다 뭐다 해서. 그래서 사실 미래창조과학부로 오고 나서 공학센터에서 좀 일하는 게 참 더뎌지다가 이제서야 조금 좀 많이 갑자기 일이 몰려서 하게 되는 바람에 지금 발표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실제 발표 내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발표 자료에 있는 내용보다는 이제 파워포인트에 있는 내용 위주로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아마 홈페이지에 수정된 자료가 올라갈 테니까 그때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지난번에도 발표했던 내용하고 거의 같은 내용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들으셨던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다 자기들 머릿속으로 부가가치 산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위에 있는 운영자분들이나 관리자분들이 어떻게 개발되는지를 전혀 이제 알지 못하는 상황. 그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 잘 개발하고 있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그걸 그래프로 또는 이제 수치로 그 정량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그 만들어내지고 있는 저희 공학센터의 일종의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이자 시스템입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센터에서 이런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된 배경은 아무래도 점점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이 이제 좀 더 많이 여러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이제 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깨닫고 계셔서 아무래도 위에 분들, 높으신 분들은 사실 이제 코딩 하시는 분들 잘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께서도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고 그런 것을 이제 가시화해서 눈에 보이게 해서 실제로 이제 얼마나 이게 이득이 되는지. 사실 소프트웨어는 다들 소프트웨어 개발만, 제품만 잘 만들면 되지 이제 개발 과정에 대해서 공학적으로 잘 개발한다, 공정을 잘 지킨다 이런 거를 많이 따지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쪽을 점점 더 열심히 저희가 이제 연구하고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의 목적 자체는 소프트웨어의 이제 비가시성을 이제 극복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자체의 이제 품질도 향상시키고 기업에서 개발할 때 무조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똑똑한 개발자만 있으면 무조건 개발이 잘 되는 게 아니라 기업 자체의 자산을 이제 잘 갖춰놓고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이제 개발하다가 그 사람이 확 회사를 그만두고 나간다 하더라도 회사의 자체의 이제 자산으로 새로운 개발자들을 이제 어떻게 우린 이렇게 개발을 해왔다를 잘 가르치고 그걸 이제 그 방법을 공정을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유지시키기 위한 그런 것이 목적이고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게 자꾸 넘어가네요. 비주얼라이제이션의 이제 실제 내부 구조 자체는 뭐 다들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젠킨스하고 레드마인하고 이클립스 또는 이제 개발 툴들을 연동해서 공개 도구들을 이용해서 무료로 가능하면 저희도 이제 무료 공개 도구를 사용하는 걸 권장드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측정 요소, 지표들을 수치화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진척되는지를 눈에 보이기 쉽게 그래프라든가 이제 수치로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보실 때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개발자 측면에서 보시기엔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레드마인을 통해서 많은 이제 고객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테스팅 팀에서 이런 것들을 이슈화되는 것들을 이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들은 이클립스라든가 개발 툴을 통해서 서브 버전을 통해서 그 내용을 이제 공유하고, 그 다음에 젠킨스를 통해서 오토매틱 데일리 빌드를 통해서 운영자분들이라든가 관리자분들한테 실제로 이제 코드 커버리지라든가 또는 이제 스태틱 아날리시스 또는 테스트 케이스 커버리지라든가 소스 코드의 컴플렉시티를 매번 그래프로 보여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G커브가 이제 저희가 코드 커버리지 툴로 사용하고 있는 툴인데요. 이건 이제 GCC를 깔면은 자동으로 이제 같이 깔리게 되는 공개 도구 툴인데 이 내용은 사실 지난번에 한번 발표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이제 젠킨스에 G커브를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 그리고 젠킨스랑 G커브에 있는 그러니까 젠킨스의 코베 추락 플러그인하고 G커브를 어떻게 연동시켜서 이제 젠킨스에서 자동화 빌드를 해서 보여줄 수 있게 하느냐에 대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NSIQ 같은 경우는 NHN에서 개발한 그 공개 도구로 이걸로 마찬가지로 소스 코드의 복잡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소스 코드의 복잡도라고 하는 것은 그 함수에서 얼마나 이제 콜이 많느냐, 아니면 인콜이나 아웃콜이 많느냐를 가지고 수치화해서 그 수치화가 예를 들면 이제 그 자바에서 나오는 get 함수나 set 함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복잡도가 1인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get set 함수가 1이고 이제 안에서 많은 콜이 있으면 복잡도가 점점 증가하는 그런 것을 자동으로 측정해 주는 툴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프로 보여주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젠킨스하고 이제 CPP 체크를 연동하는 건데요. CPP 체크는 이제 정적 소스 코드 분석 툴입니다. 코딩 룰을 이렇게 정해놓고 예를 들면 메모리를 할당을 하면 반드시 해제를 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반드시 그 변수를 선언할 때는 초기화를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룰들을 정해놓고 그 룰에 어긋나는 소스 코드는 이 결함이라고 그 발견해서 이 소스 코드에는 라인별로 한 10라인당 그 결함이 한 개 발견된다라고 하는 결함률을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CPP 체크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돌려줄 경우에는 내 소스 코드에 결함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이제 수시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젠킨스하고 죄송합니다. 젠킨스하고 연동해서 그 결과를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P 유닛이 되겠는데요. 자바 하셨던 분들은 JUnit이라고 해서 단위 테스트를 하는 그 공개 도구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C 쪽에는 이게 이제 CPP 유닛이라고 해서 비슷한 도구가 있는데요. 자바의 JUnit만큼 많이 쓰이진 않는데 이것도 이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를 설치한 것을 가지고 젠킨스하고 연동을 하면은 수시로 내가 얼마나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지 단위 테스트에서 얼마가 통과가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CPP 유닛을 이제 제가 조금 봤는데요. 이게 지금 아직 이제 많이 활용은 안 하고 있지만 C 유닛이라고 해서 CPP만이 아니고 일반 C 언어에서도 동작하는 공개 도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이제 연동시켜서 할 예정이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CPP 유닛이라든가 이제 아까 코드 커버리지 아니면은 이제 그 코드 컴플렉시티 그다음에 스태틱 아날리시스 이제 유닛 테스트 이런 식으로 젠킨스를 통해서 이제 그래프를 보여줌으로써 이제 실제 지금 개발하는 현황을 이제 잘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거하고 별도로 이제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싶은 거는 저희 이제 공학센터에서 개발한 이제 코드 비주얼라이제이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근데 말이 이제 공학센터에서 개발했다고 했지 사실 저희도 이제 업체에서 많이 개발하고 그런 것들 많이 배우고 그다음에 공개 도구를 많이 연동해서 이제 만들어낸 건데요. 아직은 이제 안정적으로 동작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조만간 이제 가이드랑 홈페이지에서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소스 내비게이터하고 그래프 비주라고 하는 두 개의 공개 도구가 있는데요. 저 두 개의 공개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소스 코드 전체의 콜 그래프를 생성하고 그 전체 구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하나 저희가 개발을 해봤습니다. 일단 이제 독시젠이라든가 소스 내비게이터를 많이 활용해 보신 분들이라면은 이 공개 도구에서 이런 식으로 뭐 화살표를 그리는 방식으로 콜 그래프를 그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주는 것을 많이 겪어보시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쪽에서 제공하는 이런 이제 콜 그래프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 파일이라든가 좀 깊게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 내용들을 좀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 이제 다른 소스 코드하고 다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중치라든가 이제 콜 관계를 이제 고려해서 약간 이제 도트 파일을 이제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 내용을 다 합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텍스트 파일 잘 보시면 이제 보일지 모르겠는데 뭐 무슨 함수에서 뭘 함수를 콜하고 그 무슨 함수에서 뭘 콜하는 것을 쭉 이제 텍스트 파일로 하나 만들어냅니다. 이걸 도트 파일 형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도트 파일을 이제 생성을 해내고 나면은 그것을 이제 그래프 비주 툴을 다시 한번 통하게 할 경우에 요걸 그대로 그린 게 이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의 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과정을 이제 하나로 좀 합쳐서요. 이거는 이제 자그마한 텍스트 소스인데요. 전체 이제 그 구조를 아까처럼 이제 단순하게 하나의 이제 루프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세히 이제 그릴 수 있는 요 콜 그래프를 이제 그릴 수 있게 됐습니다. 요 콜 그래프에서 이제 칭하는 이제 가중치 같은 거는 이제 이 함수에서 이 함수를 이제 몇 번 콜했다라든가 다른 함수하고 이제 화살표 관계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의 가중치 같은 걸 계산해서 이제 값을 내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이건 간단한 예제 소스 같은 경우고요. 조금 이제 복잡한 경우로 가면은 이제 말로 이제 눈으로 볼 수 없는 정도. 잠깐 이거 이제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이제 도저히 그 한눈엔 알아볼 수 없는 엄청난 그 자세하고도 다양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도 이제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저것을 이제 수치로 프로그램으로 돌리기만 하니까 이 모든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어떤 모듈하고 어떤 모듈 관계가 있는지가 이제 다 보여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장 콜이 많고 화살표가 많이 그 집중되고 있는 이런 함수가 이제 중요한 함수.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가중치를 매겨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 시스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드마인하고 그다음에 이클립스하고 또 젠킨스를 연동하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저희 소프트웨어 공학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코드 비주얼라이제이션 프로그램 이것도 사실 이제 업체하고 많이 이제 같이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좀 개발한 거지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의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이제 운영이 될 경우에는 이렇게 보신 바와 같이 젠킨스 화면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데 지금 이제 컴파일 오류라든가 이제 코딩 스타일 또는 중복 코드 복잡도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개발 지표를 확인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 개발자 스스로가 나 자신이 이제 개발 역량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그 테스트 커버리지라든가 이런 개발 이슈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동안 항상 애매했던 개발자들이 항상 이제 90% 정도 완성됐습니다. 항상 90% 정도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언제나 90% 되는 그 개발 진척도에 이제 애매했던 그런 것을 좀 극복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안정적이고 누가 개발해도 이제 비슷한 환경에서 개발해낼 수 있는 이제 일관되고 통일된 안정적인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비주얼라이제이션 통해서 이제 이루고자 하는 거는 이와 같은 이제 좀 개발의 투명성 또는 이제 개발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아니면은 이제 개발 잘 되고 가고 있구나 이런 운영자 관리자와 이제 개발자 사이에 서로 이제 원활한 의사소통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오픈한 그런 그 상태를 이제 저희가 바라고 있는데요. 이런 상태가 이제 언제나 이제 도입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좀 도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잘 이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발표 시간 20분을 받았는데요. 사실 이제 지난번하고 많이 중복된 내용도 있고, 지금 그 급히 준비하느라고 이제 교재에도 잘 반영되지 않은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조만간 보완하도록 하고요. 그 혹시 뭐 관련돼서 혹시 이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이제 홈페이지에 있는 제 코드닥터 서비스 쪽으로 이제 장원석 책임으로 이제 메일을 주시거나 전화 연락을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